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PD입니다. 자, 오늘 오후 4시입니까? 대통령에 대한 말도 안 되는 탄핵 표결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탄핵 반대 불참하겠죠. 아예 표결에 참석하지 않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나 일부 몇 명은 참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참석한다 그래서 전부 찬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자, 끝까지 이제 지켜보도록 하고요. 부결될 것으로 이제 봅니다. 부결 안 되면 그거 자체가 벌써 나라가 비정상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그야말로 이제 이 나라 정상화를 위해서 엄청난 그 후폭풍이 이제 기다리겠죠. 나라를 이제 정상으로 되돌리기 위해서라도 그렇고, 그리고 저들은 저들대로 또 노리는 게 있습니다. 그걸 또 이렇게 실현하기 위해서 나라를 더 뒤흔들 겁니다. 자, 오늘 표결을 앞두고요. 중대한 그런 이슈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사람들의 이목을 많이 끈 뉴스가 이거였었죠. 김어준의 이 발언, 이거는 딱 듣는 순간 두 가지 이제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경악.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또 하나는 황당, 이 두 개입니다. 경악과 황당, 이 둘 중에 하나가 진실이거든요. 결국은 황당이 이제 답이죠. 황당. 그래서 뭐든 너무 지나치면 과요불급이잖아요. 너무 지나치면 아니함만 못하다. 자, 그게 통설인데, 김어준이가 질러도 너무 질렀어요. 사실은 적당히 해야 되는데 이 너무 오바스럽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걸 잘 믿어줄 사람이 과연 있겠습니까? 물론 민주당은요, 이걸 갖고 호재로 생각했는지 몰라도, 그래서 뭐 국회로 불러가지고 뭐 아주 진지하게 뭐 질문하고 뭐 이렇게 정언 듣고 이지랄 했는데, 사실 이게요, 제가 볼 때는 역효과 난다라고 봅니다. 국민들이 볼 때는 이거 믿는 사람 극소수예요. 어차피 개딸들이나 뭐 어거지로 믿어주고, 그렇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상식적 국민, 평균적 국민, 보통의 국민이라면 이걸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 나오는 거 보십시오. 한동훈을 사살한다. 북폭을 한다. 북한을 공격한다. 심지어는요, 통일 대통령 김건희를 또 언급하고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게 한번 보십시오. 헤드라인. 김어준 계엄 당시 한동훈 사살, 이런 어떤 계획이 있었다. 계엄군들이 한동훈을 사살하려고 했었다. 그리고 북한을 폭격을 하도록, 그렇게 유도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런 제보를 받았다라는 거죠. 김어준 계엄 당시 암살조 제보를 받았다. 한동훈 체포, 사살, 통일 대통령 김건희, 김어준 비상계엄 당시 한동훈 사살 미확인 제보 있었다. 자, 전부 이런 식입니다. 김어준이가 언론인이냐라고 묻는다 그러면요, 우리가 통상 알고 있는 법정에서 이제 인정되는 그 언론사는 따로 있거든요. 이제 뭐 메이저 미디어들, 그리고 정식으로 등록된 그런 언론사들이 있습니다. 김어준은 유튜브 하는 걸로는 언론인으로 보기가 어려워요. 어려운데 어쨌거나 여기는 딴지일보라는 옛날부터 갖고 있던 인터넷 그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그거 이제 일종의 언론으로 아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이 언론인처럼 이렇게 행세하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이제 이거를 이제 터뜨리고 나서 반응을 이제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도 살펴봤고, 뭐 네이버 다음 네이트 이런 어떤 포털도 한번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제 정규 이제 신문사들 뭐 이런 데서도 이 댓글 이런 거 한번 더 살펴봤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완벽하게 뻘짓이다, 자충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크게 질렀어요. 대통령이 이번에 계엄을 내린 내용을 보십시오. 그게 무슨 계엄입니까? 우리가 통상 알고 있는 그 계엄은요, 탱크를 앞세우고 뭐 이런 식이죠. 엄청나게 많은 이제 군병력이 동원됩니다. 그리고 상당히 이제 무서운 그런 느낌도 들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번에는 그게 전혀 아니에요. 실탄도 없는 총을 그냥 들고 가가지고 단지 이제 국회를 이제 이렇게 장악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계엄 소식을 듣고 몰려올 시민들, 국민들, 거기서 무슨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거 통제하러 갔던 거예요,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을 끌어낸다거나 국회의원들이 그 국회로 출입하는 걸 막으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그거 하려면요, 그 큰 국회, 그 넓은 그 공간을 어떻게 고작 200 수십 명으로 막습니까? 적어도 한 3,000명은 필요하겠다. 처음부터 그런 의도 전혀 없었고, 오로지 선관위와 그 관련된 여러 가지 기관, 여기를 이제 이렇게 때리기 위한 것이었다. 그쪽을
급습했다 할까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결정적인 어떤 자료, 증거 이런 것을 확보하려고 했다. 이제 이게 이제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저들은 그 이야기는 싹 감추고 있어요. 선관 이야기를 가급적 안 하려고 그럽니다. 부정선거에 붙자도 끄집어내지 않으려고 그래요. 선관위가 운영하는 그 연수원이 굉장히 큰 건물이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저런 거 큰 건물까지도 갖고 있나 할 정도로 거대한 어떤 연수원이 있던데 거기를 구금시설로 뭐 쓰기로 했다 이런 것은 전혀 없는 이야기예요. 전부. 지금 나와 있는요 상당히 조금 이렇게 겁나는 이야기들 조금 이렇게 섬찟한 이야기들은 전부 카드랍니다. 아무런 내용과 근거가 없습니다. 다만 왜 그것이 그럴듯하게 들리는가 하면은 지금 보면 검찰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난리 났죠. 자신들이 한때 상관으로 모시던 경찰청장 뭐 등등 해서 다 지금 이거 시켜놨잖아요. 다 잡아갔어요. 전부 다. 경찰이 경찰 대장을 잡아간 거야. 검찰이 또 대통령을 잡으려고 난리를 치고 있다고. 검경이 지금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수석선상에 올라와 있는 소위 말해서 이제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도 있는 사람이 이제 벌써 10수명 넘었습니다. 여기 지금 동원됐던 그 장성들 중에 군 지휘관들 중에서도 여러 명 들어가 있고 뭐 이런 식이 됐죠. 근데 이런 과정에서요 그 사람들도 사람인지라 대통령과 윤 대통령과 뭐 완전한 운명 공동체로 보기는 어렵잖아요. 대통령은 뭐 예전에 검찰에 있다가 이제 막 이렇게 대통령이 되고 이제 2년 반 정도 됐는데 각 지휘관이라든가 주요한 어떤 경찰 간부들하고 개인적인 교류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냥 뭐 보임할 때 잠깐 봤거나 아예 보지 않은 관계이거나 이런 식이라고요. 그래서 끈끈한 관계는 절대 아니에요. 그 대통령이 뭔가를 명령을 내려도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사적인 통로는 없었다라고 봐야죠. 그게 뭐 전쟁 상황이라든가 적국하고 교전 상황이라거나 이런 거면은요 명령만 내리면 바로 착착착착 뭐 돌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계엄을 발동시키니까 그 과정에서 옛날 우리가 생각했던 그 계엄과는 다른 게 현역 군인들이 그리고 경찰 병력도 거기에 충분히 이제 이렇게 순응하지 않았다. 좀 따르지 않은 그런 측면도 있는 거죠. 자, 어쨌거나 그 사람들도 말이죠. 전체 분위기가, 사회 분위기가, 나라 분위기가 완전히 내란으로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돌아가자 이 머리를 굴린 겁니다. 아, 이거 어디가 이기는 것인가를 생각한 거예요, 전부. 그러니까 지금 봐서는 대통령이 불리한 것 같죠? 그래서 전부 대통령을 까는 쪽으로, 때리는 쪽으로, 대통령을 그냥 버리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쓰는 겁니다. 자기 살기 위해서. 자기 자리 보존하거나 혹은 큰 어떤 권력을 치르지 않기 위해서 자기 뭐 가족을 또 지킨다 뭐 먹고 살아야 된다 이런 어떤 호구지책 뭐 등등의 이유로 대통령을 파는 거죠. 그 파는 과정에서 엉터리 정언을 많이 합니다. 진술이라고 하는 형식을 빌어가지고 카드라를 남발하는 거죠. 그 전부 뻥카가 대부분일 겁니다. 사람은 자기 목숨이 위험에 이제 처하면요 꿋꿋하게 그 사실을 말하는 진실을 지키는 사람들도 일부 있지만 대체로 19번 넘어간다 그러더라고요. 요즘 같은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어떤 목숨 걸고 대통령을 위해서 그냥 바른 말 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장세동 같은 사람 그리 쉽지 않고요.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군 그 지휘관들 그리고 경찰 그 관계자들도 그 범죄에 넣고 보게 되면 이 카드라의 그런 어떤 신빙성 없는 아니면 말고식의 그런 말을 많이 했고요. 그걸 갖고 정치권이 받아가지고 특히 민주당 쪽에서 그걸 받아가지고 확대 과장한 것이다. 그것이 또 언론을 타면서 진짜인 것처럼 3인 성호, 백인 성호가 된 거죠. 모든 언론이 막 그렇다 그러니까 진짜인 줄 알아서 사람들이 그게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현실입니다. 전부 선동에 약간 그 팔랑기를 딱 갖고 있어요. 옛날 박근혜 대통령 때 그렇게 당하고도 지금도 거의 비슷한 상황이 이제 펼쳐지는 거죠. 그렇지만 말이죠. 이 김어준의 이 이야기는요, 너무 나갔어요. 오바가 너무 심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진짜일까? 설마? 뭐 이런 이제 느낌이 드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한동훈을 사살한다? 체포한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그런 식의 계엄을 열지도 않았어요. 그런 계엄을 시작하지도 않았습니다. 완전히 다른 목적을 갖고 있었던 계엄이었고, 그런데 우리 언론이나 우리 주류 이제 미디어들이 그 이야기는 막 꽉꽉 뭐 이렇게 누르고 있습니다. 아예 수면 위로 올라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고, 엉뚱하게 대통령이 그냥 완전
엉뚱한 짓을 했다. 엄청난 어떤 국가적 내란을 이렇게 국가적 위기 상황을 초래했다. 뻘짓했다. 자충수다. 미친 짓 했다. 뭐 미추광이다. 뭐 이런 말까지 나오잖아요. 뭐 그러면서 이제 대통령의 그 국민 담화 그것도 뭐 궤변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몰아붙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나 이 김어준은 어쨌거나 이번에 탄핵 표결 앞두고 이 발언을 해가지고요 뭔가 탄핵하는데 뭐 도움을 주려고 했는지는 몰라도 오히려 역효과가 터졌습니다. 국민들은 이 발언을 믿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해도 너무 나갔다. 원래 여기 업무로를 많이 퍼뜨렸고 아니면 말고지 카드라를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때려 먹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표 업무론자 1위 이제 김어준인데 이 가운데 사람들이 믿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통일 대통령 김건희를 누가 믿어줍니까? 지금 김건희 여사 완전히 이제 형편 무인지경의 처지가 지금 되어 있고 완전히 바닥에 지금 떨어져 있는데 말이죠. 그리고 한동훈을 체포해가고 사설해서 대통령이 얻을 이익이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아무 말도 안 되고 심지어 북한을 폭격한다라는 것도 그래요. 이런 게 먹히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것 때문에 탄핵 표결을 할 때 그 분위기를 오히려 그냥 망쳤다. 야권에 이게 이제 호재가 아니고 오히려 또 악재가 되었다. 이런 느낌도 듭니다. 다 된 밥에 코 풀인 게, 코 빠뜨린 게 아닌가, 코 푼 게 아닌가 이런 느낌도 들고 아무튼 이걸로 인해서요 여론 지지율이나 여론 동향은 야권에 특히 민주당 쪽에 더 불리해졌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오히려 이제 국민의힘 이쪽에서는 더욱더 결집할 수 있는 그 계기도 됐죠. 자, 잘하면요 부결될 가능성도 클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자체가 당론도 그렇고 거기 이제 표결에 참여하는 그 국회의원들도 일단 찬성한다는 사람은 몇 명으로 지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 숫자만 그대로 이제 유지된다 그러면 어쩌면은 부결도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어준도 그 부결하는데 크게 기여하는 것 같습니다. 공로자입니다. 이게 바로죠. 은근히 밀어주는 척하면서 까는 거죠. 이게 사실은. 김어준이가 이재명을 물먹이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런 것들이. 이재명 입장에서는 이게 결코 달갑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상식적으로 정서와 분위기하고 맞지 않거든. 이게 너무 이렇게 오바스럽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김어준 자체가 뭐 족보가요. 여기는 친문, 그리고 조국, 그 라인입니다. 김경수 그쪽 라인이에요. 이쪽 이재명하고는 관계가 없고 오히려 적대적이다라고 봐도 되는데 개딸들이 꼭 나중에 손보겠다고 지금 벼르는 인물 중에 한 명이 이 김어준이거든요. 그래서 김어준이가 의도적으로 일부러 이재명에게 물먹인 것인지도 모른다. 이런 어떤 판단도 들어갑니다. 자, 누리 PD 김준이었습니다.